생물들의 생존 전략 중 가장 흥미로운 전략을 꼽으라면 아마도 기생일 겁니다. 제가 그간 만든 여러 기생 관련 영상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생물들이 제각각 기상천외한 기생술수를 선보이며 숙주들을 농락하며 살아가고 있죠. 특히 이런 기생 전략은 곤충 세계에서 넓게 퍼져 있는데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또 어떤 기생 생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썸네일에 소개된 두꺼비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사실 이 두꺼비의 코를 꽉 채우고 있는 건 두꺼비 금파리의 애벌레입니다. 두꺼비 금파리는 꽃가루와 꿀을 먹는 아주 평범한 파리입니다. 알을 낳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들은 짝짓기를 마치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두꺼비 서식지를 윙윙 날아다니면서 늙고 병든 개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타깃이 결정됐다 싶으면 두꺼비의 눈을 피해 두꺼비의 등과 옆구리 쪽으로 날아가 알을 낳죠. 이곳에서 부화한 유충은 꿈틀거리면서 두꺼비의 콧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두꺼비의 살을 갉아먹기 시작하죠. 처음엔 이렇게 얼굴에 염증을 일으키는 정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더 시간이 흐르면 이처럼 두꺼비 머리는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파리 애벌레에게 파먹히게 되죠. 그리고 두꺼비 살을 파먹고 쑥쑥 자란 애벌레들은 두꺼비 사체를 떠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흙으로 들어가 번데기가 되고 다시금 생활사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지난 2020년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곤충학자인 테리 휘트워스 교수는 유럽에 사는 두꺼비 금파리들은 이렇게 두꺼비의 코에 자리를 잡고 얼굴살을 파먹지만 북미 대륙에 사는 두꺼비 금파리들은 이렇게 두꺼비의 등 쪽을 공략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어차피 죽는다는 건 똑같지만 굳이 선택하라면 저는 등을 파먹히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기생파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인간을 숙주로 삼는 파리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 구더기 파리라는 녀석인데요. 이름이 좀 심상치 않죠. 그런데 사실 녀석은 두꺼비 금파리에 비하면 착한 편입니다. 다만 알을 퍼뜨리는 방식이 꽤 재밌는데 바로 모기를 셔틀로 이용한다는 점이죠. 이들 암컷은 공중에서 모기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모기의 배에 이렇게 알을 몇 개 낳고는 모기를 풀어줍니다. 영문도 모른 채 풀려난 모기는 피를 빨 곳을 찾아다니다가 사람 피부에 안착할 텐데요. 모기가 피를 빠는 동안 사람 피부의 온기와 냄새에 자극을 받은 사람 구더기 파리의 알이 부화하기 시작하고 부화하자마자 재빨리 사람 피부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자리를 잡죠. 숨겨진 세계의 저자이자 곤충학자인 조지 맥개비는 책에서 아마도 이 유충들은 모기가 피를 빨 때 생긴 구멍을 이용해 보다 쉽게 살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의 피부 속에 잠입한 유충은 2달 동안 살을 뜯어먹고 자라며 살을 뚫고 나와 땅에 떨어져 번데기가 됩니다. 이렇게 곤충의 유충이 동물 피부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생기는 증상을 피부 구더기증이라고 하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습니다. 다만 유충의 배에는 작은 갈고리들이 나 있어 피부에서 빼내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빼내다가 중간에 툭 끊어져서 잔여물이 피부 속에 남으면 감염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 구더기 파리는 현재 중남미에만 서식하고 있고 개체 수도 많지 않아 사람을 감염시키는 경우는 적습니다. 자, 그런데 파리 중에서 뭐니 해도 기생으로 유명한 파리는 바로 이 녀석 벼룩파리입니다. 특히 벼룩파리과 중에서도 휴닥티온 속에 속한 종들은 개미를 숙주로 삼는데 일명 개미 참수파리로 유명하죠. 몸 길이가 2mm에 불과한 이들 암컷은 일개미들 위를 날면서 지켜보다가 타깃이 정해졌다 싶으면 쏜살같이 날아들어 개미 몸마디 사이에 부드러운 막을 뚫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화한 유충은 앞쪽으로 기어가면서 개미의 머릿속과 턱 근육을 파먹기 시작하죠. 결국 개미는 이렇게 머리가 댕강 잘려나가고 유충은 개미의 머리를 벙커로 삼아 안전하게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성충이 되면 개미의 머리를 뚫고 나와 다시 짝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만약 이 벼룩파리가 진화해 개미가 아닌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꽤 잔혹하면서도 신선한 SF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개미는 기생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재미있는 건 기생충 때문에 늙지 않는 개미도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템노소락스 닐란델이란 개미입니다. 이들은 나무 속이나 도토리 껍질 안에 구멍을 뚫고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독일 막스 플랑크 생물학 연구소의 사라 베로스 박사는 이 개미 집단에서 특이한 녀석을 발견하게 되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일부 개미들은 보통 일개미보다 크기도 조금 작고 몸 색깔이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녀석은 색깔만 특이했던 게 아니라
일개미치고 수명이 엄청나게 길다는 사실이죠. 베로스 박사가 무려 3년 동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일반 일개미들은 평균 수명이 약 1년 정도이고 400일이 지나면 생존율이 왕창 떨어집니다. 그런데 작고 노란 일개미들은 1000일 이상을 생존하면서 여왕개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자랑했는데요. 연구가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 녀석들도 많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로스 박사와 연구팀은 그 원인을 밝혀냈는데 바로 작고 노란 일개미의 뱃속에 자리잡은 촌충에 속하는 기생충이 범인이었던 겁니다. 이 기생충에 감염된 개미들은 작고 노란색으로 변했으며 수명이 길어지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건 바로 다음 대목입니다. 연구진들은 기생충에 감염된 일개미들에게서 이상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파업이었습니다. 기생충에 감염된 개미들은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없었으며 집에서 느긋하게 하루를 보냈죠. 그리고 감염되지 않은 일개미들로부터 먹이도 받아먹었으며 여왕보다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생충에 감염된 생물들은 최종 숙주에게 잡아먹히기 위해 더 자주 밖으로 돌아다니고 눈에 더 잘 띄는 모습으로 신체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일개미를 감염시킨 기생충은 뭐 때문에 개미의 수명을 늘려주기까지 하면서 또 밖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이러면 최종 숙주에게 가기 힘들 텐데 말이죠. 정답은 바로 이 기생충의 최종 숙주가 딱따구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생충의 생활사를 보면 이들은 딱따구리의 몸 안에서 알을 낳고 이 알들은 딱따구리의 배설물과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배설물이 개미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생충 알은 개미를 감염시키고 개미의 몸 안에서 유충 생활을 보내다가 개미가 다시 딱따구리에게 잡아먹히면서 생활사가 이어지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개미들은 고작 해야 몸 길이가 2에서 3mm에 불과해 개미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중에 딱따구리가 하나씩 이들을 잡아먹기에는 개미 크기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개미를 감염시킨 기생충 입장에서는 딱따구리가 이들이 사는 도토리나 나무 껍질을 쑤셔서 파먹을 때까지 오래오래 숙주 개미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숙주 개미의 수명을 늘려주고 있던 겁니다. 또 괜히 일하러 밖으로 돌아다니다가는 딱따구리가 아닌 다른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에만 처박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거였죠. 실제로 사라베로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개미 군체가 자리잡은 도토리 40개의 표면을 깨뜨리고 10초 동안 흔들면서 딱따구리가 마치 도토리를 교란시키는 것과 비슷한 실험을 한 결과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은 일개미들 중 60%는 혼비백산하며 달아났습니다. 반면 기생충에 감염된 개미의 경우 155마리 중 5마리만 도토리를 탈출했고 나머지 97%는 가만히 있으면서 딱따구리의 먹이가 되길 기다린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참 신기한 기생 방식인데요. 기생충에 감염돼 수명 연장의 꿈을 실현한 일개미들은 축복받은 걸까요? 아니면 저주받은 걸까요? 이쯤 되니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이렇듯 자연은 신비와 경이로움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곤충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여전히 예상치도 못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앞서 잠깐 등장한 곤충학자 조지 맥개빈의 숨겨진 세계란 책은 이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책은 영상에 소개된 기생곤충 외에도 정자 주머니를 어떻게든 암컷의 몸속에 넣기 위해 온갖 수작을 부리는 귀뚜라미 수컷의 처절함, 또 칼처럼 생긴 기관으로 암컷의 몸을 쿡 찔러 정자를 주입하면 정자가 체액을 타고 돌면서 자연스럽게 암컷의 난소에 다다르는 빈대에 기이한 교미 방식처럼 익숙했던 곤충들에 대한 신선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곤충의 외골격, 날개와 같은 특징들이 진화적으로 왜 유리한지, 또 수많은 동물들의 사체들은 곤충들에 의해 어떻게 분해되어 가는지, 곤충과 식물의 4억 년에 걸친 군비 경쟁과 인간을 위한 곤충의 활용성 등 저자는 곤충 세계에 대한 낯설고도 신비한 비밀들을 생생하게 풀어내고 있죠. 책을 읽다 보면 그 장면이 상상될 정도로 생동감 넘칩니다. 글을 읽다가 잠시 멈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이게 바로 유튜브에서는 느끼지 못할 책만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좋았던 건 이 책에서는 곤충의 입을 가리키는 구기 정도의 단어를 제외하면 전문 용어가 거의 사용되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곤충과 친해질 기회, 숨겨진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